체육교사가 이 운동부를 맡아서 지도할 때 가지고 있는 최고의 교육은 무엇입니까? 체육교사가 일반 학생을 맡아서 지도하겠습니다. 이 체육교사가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체육교사는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지도할 때나 아니면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지도할 때 교육부가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같아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얘기를 오늘 진행해보고자 인천의 아주 평범한 한 특성화 고등학교의 운동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운동부는 복싱이라고 하는 스포츠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이곳의 복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 다음에 운동부를 지도해본 경험이라고 단 한 번도 없는 교사가 부임해 옵니다. 원래 이 학교는 정교사가 3명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1명의 정교사만 발령해 줍니다. 나머지 2명의 정교사, 1명은 기간제 교사, 대학교를 졸업한 친구고 나머지 그 1명의 분량은 인근 학교에서 소대 교사를 2명을 이루어합니다. 한 교사가 받는 수업 시간은 20시간입니다. 이 교사는 발령을 받자마자 한 부서에 부장이 됩니다. 부서의 이름은 환경체육공사. 아시겠지만 환경 업무와 체육 업무, 공사 업무가 주 업무가 되는데요. 배정된 인원은 3명입니다. 체육부장인 그 40명과 체육을 담당하는 기간제 교사, 그리고 정년이 2년 남으신 몸이 불편한 원로 교사가 한 분이 오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 부서의 모든 업무는 체육부장인 한 사람으로 깔때기의 주둥이처럼 업무가 보여지게 됩니다. 거기에 너무 청소년 단체 업무와 운동부 업무가 함께 주어집니다. 물론 이 학교가 이러한 업무를 가진 이 교사가 어떻게 정상화해 나가는지에 관해서 드릴 말씀이 참으로 많습니다만 오늘은 운동부와 관련된 얘기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부 지도 경험은 없었지만 이 사람은 저입니다. 1979년도에 기계시절이라는 제목으로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88년도까지 하는데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운동선수를 대접받았습니다. 84년, 86년, 88년 올림픽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88 꿈나무라는 아주 좋은 드립,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꿈의 먹이를 주었습니다. 저는 선택이었죠. 이거 참 멋진 직업이에요. 그렇죠. 열심히 했습니다. 선생님도 약속했습니다. 네가 선생님 말만 잘 따르면 너의 직업,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은 너의 인생에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야.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사고가 있었어요.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때에 저는 나는 선수였지 학생이 아니었었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체육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선수 생활을 하지 못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 학교에 왜 있는지 그 존재조차도 어쨌거나 상당히 암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따라서 학교 운동부 생태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갖고 있고 내가 교사가 된 다음부터도 운동부를 만드는 것은 절대 기피하는 건가요? 어쩔 수 없이 맡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단연간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도를 했습니다. 복싱부를 맡았을 때 어쩔 수 없이 복싱부를 한번 가봐야겠죠. 복싱부를 갔습니다. 교실 한 칸 크기에 가로 세로 4m의 리, 그 다음에 샌드베이 4개가 있었고 날고 록스, 웨이트 장비가 몇 개 있었습니다. 복싱을 전공해서 잘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훈련에 필요한 충분한 시설인가 충분했습니다. 코치를 만나보게 됐습니다. 코치는 자신이 전 동양 헤드급 챔피언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딱 한 번 얼굴만 보더라도 복싱하게 생겼구나. 요분이시죠. 요분 혹시 아시나요? 네. 계산국어가 처음 복싱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분이 그곳에 와서 여지껏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초기서부터 전적이 상당히 좋았는데 최근 7년, 8년 사이에 전적이 너무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나가 계속 이런 지도자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지금 고민된다, 그만둬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전술이 안 좋아졌느냐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치유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이 치유고등학교는 모두 영역이 갑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는 또 깨끗한 무죠. 이 선생님의 얘기에서 이 선생님은 훈련이 아니라 아이들을 조련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그 호시에서도 상당히 좀 인기도가 있고 열심히 하시고 누군지 아시죠? 3일 동안 이 부분을 지도했던 아이들을 만나보게 됐어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 적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헝가리 목사라고 아이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앞으로 여러분들 중심으로 시도할 텐데 선생님들이 예전에 운동을 해서 이마리만 사려고 운동을 하게 했는데 복싱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아. 너는 어떻게 운동하겠니? 이런 질문부터 시작했는데 공통적인 것이 자기가 좋아서 운동을 시작한 친구는 한 명도 없었어요. 권유, 선생님의 권유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복싱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가장 힘들었었던 일, 선생님부터 혼났던 일만 주장자 얘기를 합니다. 그래 들어왔습니다. 행복하지 않다. 근데 왜 복싱을 하고? 주장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코치를 만났습니다. 대화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이들의 행복의 길을 좀 이렇게 넣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의 그 삶의 모습을 제가 보여드렸어요.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아이는요,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얘기할게요. 어머니의 이름을 모릅니다. 항상 선수 카드를 적으면 아버지 이름, 네, 누구요? 적었어요. 엄마 이름, 대답했어요. 엄마 이름? 네, 저 엄마 이름. 왜? 아버지가 저한테 한 번도 엄마 이름 얘기해주죠. 저 처음 알았어요. 고등학생이 엄마 이름을 모를 수도 있다라고 하시죠. 어떤 학생은 탈북 국민의 가정입니다. 홀 어머니랑 같이 살아요. 어떤 학생은 아버지가 마약사범이에요. 지금 감방에 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부모님이 이혼해서 엄마가 혼자 아이를 키우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다가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또 주변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혼자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행복이 없다는 거죠. 코치가 진짜 얘기를 했습니다. 코치가 자기 그 과거의 얘기를 보도를 해도 나도 사실은 제대로 된 가정에서 살지 못했다. 우리 아버지 나 어떻게 다니다가 바람 벗어났어.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없다. 현실이 시작했어. 얘기를 했죠. 그냥 우리 애들한테 행복 좀 하자. 훈련 잠깐 쉬고 한 달, 3월 한 달 동안에 나한테 시간을 주면은 우리 아이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 그때 코치도 같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제일 먼저 한번 얘기해. 나의 행복, 나의 행복. 야, 니네 행복이 뭔지 알아? 몰라. 야, 근데 선생님이 물어봐서 너의 행복해냐고 물어보니까 아니래. 뭐 어떻게 모르는데? 행복 별거 아니야. 행복은 이런 거야. 요거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여러분들 피자 사줬다. 와, 좋아요. 근데 뻥이야. 요거야. 행복이라는 것은 너한테 좋은 어떤 감정을 줄 것이라는 기대, 바로 그 감정, 그게 행복이야. 그게 없어졌을 때 우리는 불행이라고 해. 니네가 지금 불행하다는 것은 니네들이 바라는 것을 행복하는 거고, 그렇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꿈이라는 건 뭐냐면 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것 같아 하는 것과 바라면 우리는 모두 꿈이라고 해요. 너 지금 뭐 하고 싶어? 선생님 그만 얘기하고 난 잤으면 좋겠어. 그게 꿈이야. 지금 자고 싶다라는 것이. 이렇게 해서 꿈을 이제 시작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긍정적인 자기 모습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어요. 야, 행복을 하려면 첫 번째는 나를 갖기 얘기해. 누구나 필요하지 않아.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네가 제일 잘하는 거, 그거를 우리는 가지고 키워나가. 그게 꿈을 향한 키워. 그리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을 갖기 위해서는 진로라는 걸 알아야 돼. 이 진로라는 것을 한자로 어떻게 쓰니까 아니 나아갈 진짜 길로자야. 내가 어디로 갈지 그 나아가는 길을 가르치는 거야.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니? 꿈이. 그렇지. 그걸 우리가 한번 적어보자는 거야. 야, 너는 꿈이 뭐야? 잘 살고 싶어요. 너는 돈 많이 벌고 싶어. 너는 저를 옆에 있는 애보다 더 많이 벌고 싶어. 너는 얘네들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벌고 싶어. 야, 그럼 너는 얘 전부 다 합친 애보다 더 많이 벌고 싶다는 거지? 아니요, 저는 얘네들을 고용주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얘네들 돈을 많이 벌고 그렇다는 거. 돈 많이 벌려면 우리가 뭘 해야겠어? 네가 제일 잘하는 거 살려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뭐지? 복심이죠. 그렇게 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들의 인권에 관해서 인권의
학생 선수들의 인권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그 학생들의 현재 상태를 진단합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학교에 처음 왔을 때 받았던 상담의 지는 달랑 2장, 1년치가 2장입니다. 3월, 4월, 5월, 6월, 7월, 10월 한 장 내기고 11월, 12월 끝입니다. 지금 저희 학교, 우리 학교 상담 입지는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왜냐하면 개별로 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요구한 것에 따라서 책을 긋습니다. 책을 긋습니다. 선생님, 때리지만 않아도 난 행복하게 복싱할 수 있어. 우리 코치한테 요거 들어주시죠. 오케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 상담, 정원장은 좀 부족했거든요. 그 다음에 학부모 교감도 이제 같이 이루어지고 학부모 상담도 추가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학부모들이 너무 몰라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서 상담을 계속 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의문을 묻게 의문을 묻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는 많아요. 부모님을 이해하는 시간, 그다음에 자녀를 이해하는 시간. 그리고 난 다음에 현재는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이 복지권을 아주 간단합니다. 야, 우리가 코칭을 하는데 좀 행복하려고 뭘좀 해주는 그런 사람이 들어줄게. 얘기한 게 이거. 훈련을 음악 좀 틀어줬으면 좋겠어. 아빠, 뭐 틀어줬으면 영화 강사 하나씩 한 번씩 기말고는 조금만 보여줬으면 좋겠어. 테마 받고 놀이는 여름에 물놀이 한 번, 그 다음에 겨울에 저기 눈썰매 잡아. 보내줄게. 전지훈련 또 예전에 그 만약에 청양에 오면은 청양, 천안, 그 주위에 건강한 걸 했으면 좋겠어. 해줄게. 행복하세요. 애들 운동하는 건강하고. 복싱을 하면서 부상이 생기면 무조건 치료를 못해요. 야, 참고해. 그런 거 없습니다. 실제로 이거 생활 대회 때 체중 재고 난 다음에 그 전날 연습하다가 손목이 다시 나신 학생이 있었어요. 자기는 뛰게 말렸습니다. 너 지금 미천이 네 몸동안에 하나밖에 없는데 네가 지금 할 게 주먹 2개밖에 없잖아. 너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아니야. 앞으로 평생 가야 되는데 지금 치료 제대로 받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네가 너의 몸을 관리 못한 것도 경기력이야. 너는 이미 그 친구한테 경기력을 줬어. 끝. 하지마.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요. 요거는 교장 교관 선생님이 면담을 하나씩 늘어나. 애들이 있고. 근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바로 학습관이. 이건 아직도 못 들어요. 처음에는 관망을 했습니다. 수업에 들어가나 쉬거나 어떻게 하는지 제가 관찰했어요. 그 다음에 특별검화 훈련 이후에는 정규 수업을 들어가도 되겠다 하고 보내줬어요. 그런데 어째 되는 일이지? 무시대 갔더니 아이들이 있어요. 야, 이네들 수업 들어갔더니 왜요? 저기 전공 선생님이요. 밥 땜질 하는데요. 이거만 하고 오지 마요. 넌 저는 금명인데 세자였는데 숟가락 자르는 거 그렇습니다. 들어가고 싶은데 선생님이 못 들어오게. 위험 때문에. 이해가 가더라고요. 한정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시간을 좀 더 늘렸어요. 강화훈련 시간에도 5교시까지 수업에 참여하고 다른 학교 전주훈련 그 스파링할 때만 빠지는 걸 하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은 정상 수업을 하는데 이렇게 되는 아이들이 나가서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복싱은 좋지만 복싱은 그만큼 생각은 없어요. 근데 메달이 욕심이 없어. 하지만 먹고는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는 시간을 할애를 해서 자격증을 따게 해요. 그래서 이미 자격증을 2개를 갖고 있는 친구들. 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또 복종 방향. 수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는 수업 들어가고 세상도 좀 이런 것도 있지만 수학고등학교에는 복싱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가 지금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진국 견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3월에 바로 이 친구가 견학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견학의 기회를 가졌는데 이게 일반 대회예요. 그 다음에 준 프로까지 나오는 대회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선수 하나가 이제 앞으로 못하게 됐어요. 자기가 하고 싶대요. 손들고 우리 학교였는데. 사실 이 친구는요. 내 말 되게 두렵다고 했죠. 근데 이 친구가 자발적으로 가서 했는데 보면은 차이가 확연히 나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영상을 보지 말고 영상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면 보여드리고요. 제가 지금 많은 사진 중에 이거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계산공업고등학교 회장대 첫 정상 인천국대 13년 만에 정국제 17개의 시도에 15개의 실수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도만 하더라도요. 한 학년에 17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교는요. 모든 학생을 다 합해봤자 지금 현재 6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 있으면 개성공도 쳐보시면 있습니다. 영상도 다. 그런데 4월달 대회, 그 다음에 6월달 대회, 전국
인원이 워낙 많습니다. 전국체. 굉장히 많습니다. 한 30명씩 나와갖고 뛰는데 6명 나와서 뛰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 대회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꿈을 갖고 시야를 나가서 자기의 전적을 가져서 그 기사가 있어서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요 아이들한테 메달을 따라고 강연을 한 번도 했지. 우리 또 시간 나잖아. 목표는 아이들이요. 나는 메달을 갖고 싶어요. 그래? 그럼 선생님이 그 메달 따라 도와주세요. 만약에 이 사례에 이 부분, 전국 집대를 했다는 이 부분에 감동을 주시면 안 돼요. 아이들이 지금 현재 복싱을 하면서 행복해하고 앞으로 이것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 사실에 여러분들은 감동을 궁금하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이 개성고 아이들 교사가 보신부를 지도하거나 운동부를 지도하거나 일반 학생을 지도할 때 가장 우선순위 그 학생의 행복을 우선순위로 해야 합니다. 이 학생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지금 얼마나 중요하고 나와 어떤 관계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되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교사는 안내하고 지도하는 역할 그것이 운동부 지도하는 사람들입니다.